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도심권 50플러센터가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만과 관련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만 잡고 질병 극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비만센터의 이재동 학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비만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지난해 사실은 쭉 비만과 다양한 질환들 우리가 뭐 머리 두통부터 해가지고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뭐 무릎 이렇게 쭉 해서 또 피부 질환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왔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요즘 사실은 또 이 고령화가 되면서 뭐 눈이 깔깔하다, 뭐 귀에 소리가 네. 난다, 뭐 잘 안 들린다, 이런 또 알러지, 비염 이런 질환들이 많은데 이걸 이비인후과 질환을 빠뜨렸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과 이제 비만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뭐 강의를 시작을 네. 할까요? 네, 좀 요즘 이렇게 좀 기온은 약간 선선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침 저녁으로는요. 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는 아무래도 이 눈, 코, 맞습니다. 귀 이쪽과 네. 관련된 질병들이 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그 외부 환경뿐만이 아니라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네,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만을 어떻게 하면 이 질병과 연결해서 잘 네. 다스리고 네. 또 치료를 하는지 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비만과 관련한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이재동 학장님께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을 또 검색을 하시면 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쪽에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준비해 오신 말씀을 네. 들어볼까 네. 하는데요. 네. 예. 먼저 이 비만이라 하면은 살이 쪘다, 뚱뚱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비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병이라는 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사고나 어떤 정신적인 갑작스러운 충격이라든지 또 요즘 같은 어떤 전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질환이 아니면 대부분 그 병의 뿌리는 몸에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몸의 문제에서 이제 그 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비만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몸의 형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뚱뚱하다고 다 비만이 아니라 마르면서도 비만이 있거든요. 네. 마른 복부 비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만이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쭉 질환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몸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 생체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또 그게 우리 머리 쉽게 말하면 머리 끝부터 해서 쭉 이 발바닥까지 잘 에너지가 공급이 해주면 사실 별로 병이 있을 게 없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게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에너지라는 게 우리 한방에서는 기혈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게 핵심은 뭐냐면 이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느냐. 네. 예, 생성이 안 되면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통로가 이제 우리가 경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경락이 막히면 통증도 있고 또 붓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락 마사지도 받고 하는데 이 경락을 통해서 잘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움직이고 또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제가 좀 앞에 생성 얘기했습니다만 생성은 사실은 우리가 뭘 먹느냐, 네. 내 소화 기능이 어떻고 위 기능이 어떻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사실은
그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락을 통해서 순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장이나 폐의 어떤 순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환 기능과 일상의 움직임과 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균형과 생체 리듬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핵심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네. 수면 시간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면과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정신활동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이게 리듬이 깨지거든요. 불안해지고 이제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세 가지의 문제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뭘 먹고 어떻게 위에서 잘 흡수를 하느냐 하는 에너지 생성과 또 이 심장에서 에너지를 경락을 통해서 보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수면이나 또 이제 우리 호르몬 비뇨생식계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뇨생식계의 어떤 오장의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에 따라서 사실은 건강이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이 안 되면 마른 복부 비만이 오고, 네. 순환이 안 되면 전신 비만이 오고, 계속 부으면서 네. 또 이제 리듬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이 아래위가 분리가 되면서 네.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호르몬이 마르면서. 그래서 상체 비만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서 나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나는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또 나는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비만의 형태로 보고서 이제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 코, 귀, 또 입, 인후까지를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 안이비인후과라고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네. 눈까지 해서 안이비인후과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눈이든 귀든 코든 여기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각 기관이나 세포에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잘 공급이 되면 네. 사실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 예. 근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몸의 에너지의 어떤 생성과 순환 균형이 깨지면 그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고, 그 영향을 못 받으면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예,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또 기능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정체가 되게 되면 일종의 물이 흐르지를 못하면 물이 부패하는 거 섞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우리 에너지도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뭉치면서 그게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혈이 생기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만이 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모적으로 살이 찌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눈, 코, 귀 뭐 이런 질병과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 에너지 전달에 비만하게 되면 에너지 전달에 말랐던, 아니면 전신적으로 부었던, 아니면 상하 균형이 깨졌던,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제대로 각 기능에, 기관에 갈 수 없다는,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비만이 이렇게 이비인 후 그쪽과도 예. 관련이 깊구나라고 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저도 좀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네. 예, 우선 요 한 번만 더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이 깔깔하다든지 귀에 소리가 난다든지 뭐 어쨌든 코에 염증이 생기다든지 이런 네. 경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귀에 염증이 있어서 자꾸 이비인후과를 가서 염증도 잡고 항생제도 먹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재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방 안에 곰팡이, 우리가 이제 귀에 염증이 있다는 건 이제 쉽게 어떤 중이염을 가지고 내가 네. 설명을 드려보면, 귀든 눈이든 뭐 코든 이게 방 안에 어떤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염증이 있다는 거는 방에 곰팡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병원에서는 이제 뭐 내시경이든 엑스레이든 찍어보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씻어내고 긁어내고 소염제나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치료가 일선은 되죠. 치료가 네. 되는 것 같죠. 네. 우리 방도 일단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를 닦아내면 일단은 곰팡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며칠 지나면 또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안이 습하고 또 방안이 환기가 안 되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 뭐 예를 들어 방이 습하고 하면 계속 이제 닦아내도 생긴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몸에서 에너지를 코나 귀나 눈이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보내주지를 못하면 염증을 제거해도 또 재발하는 네.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소염제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잡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약을 쓰더라도
내 몸이 제대로 에너지가 코나 귀나 어떤 그쪽으로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 이제 자기 비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네. 그 에너지가 눈이든 코든 귀든 그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프게 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군요. 만성으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알감자라는 분 예. 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러운데 이유가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 이제 지금 비슷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이제 기능 문제거든. 저게 이제 기능의 문제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네. 쉽게 얘기하면 귀에 소리가 나고 저렇다는 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귀에 충분히 에너지가 공급을 못 해주게 되면 청신경이라는 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하니까 기능이 네. 저하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외부 소리에 대해서 정확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뭐 강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명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한번 네.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한번 눈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네. 바로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 몸의 비만의 그 유형별로 비만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눈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안구건조증이라고. 나이가 들면 많이 건조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네. 뭐 사실은 주위에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이제 건조하니까 인공 눈물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괜찮다가 네. 또 이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은 노화가 많습니다. 이 노화의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우리 몸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에너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는 물과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건 일종의 물의 에너지의 대표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그게 마르게 되면 네. 물이 마르게 되면 불이 강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럼 거거든요. 물은 호르몬이면 불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불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기의 에너지죠. 우리가 이제 네. 한방에서 기혈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네. 기라는 거는 어떤 양의 에너지, 불의 에너지에 가까운 거고, 혈이라는 거는 물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음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호르몬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노화의 대표적인 게 호르몬 감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주위에 이제 안구건조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눈물을 생성하는 기관에 이제 우리가 결막 같은데, 이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또 이제 그 눈물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또 건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비만과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걸 하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그 질환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데 저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깨어지면서 이게 이제 전신의 점막에 염증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침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입이 건조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안구건조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이제 이런 전신 질환들도 이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예. 그럼 본인이 안구가 건조한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일단은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안구 건조증이 있더라도 제가 이제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해보면 당뇨라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검사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안구 건조증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바로 기능의 문제거든요. 기능의 문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인데 이게 질병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어떤 그런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너지 어떤 생성이나 검사상의 어떤
문제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바로 그런 경우죠.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안구건조증은 뭐 일반적으로 다 증상은 알겠습니다만 눈에 이제 모래 들어간 것 같이 깔깔하기도 하고 또 이물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염증 이제 건조해지니까 염증이 또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쑤시는 느낌도 들고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시리고 그렇죠. 그렇죠. 시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눈을 잠시 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분으로 날아가는 게 이제 막아지니까 시원하네. 네, 시원하고 좀 편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여름에 사실은 습하긴 하면서도 이게 건조해지는 게 우리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아, 네. 그리고 선풍기 바람 이런 때문에. 것들이 바람을 네. 하게 되면 바람을 쐬게 되면 이제 자꾸 그 수분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건조해지고 특히 이제 오후가 되면 우리 자연의 에너지가 이제 낮이 되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불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에너지가 쭉 불의 에너지가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피크를 이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불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물의 에너지로 바뀌는데 특히 오후에 한 2, 3시 이때 이제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에너지가 열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건조하고 깔깔하고 이물감이 있으면 대부분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슈르머 검사라고 해가지고 네, 검사. 네. 예,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만 눈 밑에 예를 들어서 뭐 티슈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좀 한 5분 정도 붙여놨을 때 네. 그게 이제 젖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 10cm 한 10mm라는 게 1cm죠, 그죠? 네. 1cm 이상 이제 젖어 있으면 정상이고 또 이제 그보다 5 내지 한 10cm 10mm 정도 젖어 있으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고 이제 5mm도 안 되게 젖은 게 거의 없으면 이는 굉장히 눈물이 안 나오는 이제 네, 건조증이 아주 극심하다 이제 이런 정도를 뭐 참고로 제가 네. 한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티슈 같은 걸 예. 한번 해서 예, 눈 밑에 검사 한번 눈꺼풀 해보시면 사이에 이렇게 한번 좋겠습니다. 끼워 넣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젖는 정도에 따라서 안구 건조증의 정도 심한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구 건조다라고 생각이 되면 치료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안구 건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네. 특히 이제 요즘 뭐 이게 많이 보잖아요. 이게 노트북처럼 그렇죠.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나 이 게임이나 어쨌든 핸드폰도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독서도 조금 눈이 피곤하고 할 때는 좀 피하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경 같은 거 착용하는 것도 눈을 보호합니다. 외부의 바람이라든지 네. 뭐 이런 또 햇볕 같은 것도 강한 햇볕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에어컨 선풍기 같은 거 좀 피하고 이제 조금 또 추워지고 하면 이제 가습기 같은 거 이제 집에 좀 활용해서 눈을 어쨌든 그 수분이 소실되는 걸 좀 막도록 이제 그렇게 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눈이 건조하다는 것은 눈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급이 잘 되도록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내가 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이제 비만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울에서 자기 몸을 한번 보고 내가 좀 팔다리가 가늘면서도 배가 나와 있으면 이게 마른 복부 비만이고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가는 길이 뭐냐면 근육을 따라서 갑니다. 근육 속에 경락이라는 게 있고 아,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관이나 이런 것도 다 근육 속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사실 좁아지고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에너지 흐르는 통로를 이제 강물에 비유를 하면 네. 이 근육이라는 거는 강폭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폭이 넓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근육은 이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폭과 같은 반면에 우리가 과잉된 체지방이 있죠. 지방. 예, 지방은 뭐냐 하면 강바닥에 깔려있는 이끼와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 특히 이제 뭐 복부 지방이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이끼가 깔려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에너지. 좁아지네요. 좁아지죠. 네. 그만큼 이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안구가 건조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좀 비만이다 이러면 당연히 그 비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식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번 우리 연금공단하고 강의한 내용 중에 네. 그 유형별 내가 비만에 지금 얘기했던
마른 복부 비만이냐, 전신 비만이냐, 아니면 상하체 균형을 봤을 때 상체가 좀 비대한 그런 비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은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기 때문에 한번 그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남기현 씨, 지금 저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오랫동안 비염, 안구 건조, 이명과 위염증 등이 지속되고 있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모든 질환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럼요.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를 자꾸 제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뭘 먹고 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움직여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이 리듬한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생활 습관을 잘 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기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지금 80이시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40대 이후가 되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근감소증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량이 많이 빠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대 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부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50부터 근육이 빠진다고 보더라도 매년 1%씩 빠지니까 지금 80이시니까 한 30%의 근육이 젊을 때 50대 근육이 한 30%가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육이 빠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흐르는 그 강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비만하면 모든 만병의 원인이니까 비만 막는 방법은 적게 먹는 거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특히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지금 내가 건강한 사람도 1%씩 근육량이 빠져나간다고 했는데요. 그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드셔야 돼요. 예, 사실은 소화가 안 되고 나름대로 먹으면 잘 체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씩 자주 제가 오히려 하루에 한 5끼를 식사는 못 챙겨 먹더라도 하루 3끼는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시도록 하시고 중간중간에 간식으로라도 드시고요. 뭐 특히 이제 단백질, 두부, 콩, 계란, 생선, 기름기 없는 고기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뭐 간식이라도 자꾸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가능하면 좀 움직이셔야 돼요. 사실은 좀 공원도 걷고 뭐 이웃에 가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가능하면 낮에는 움직여줘야지만이 저녁에 깊이 잠을 잡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연의 이치고 그게 음양의 이치예요. 낮에 움직여야지만이 저녁에 깊은 잠을 자는 거지 낮에 별 흥미도 없고 별로 하루 생활이 밋밋하면 밤도 밋밋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이게 밤낮이 구분이 없이 깊은 잠도 못 자고 리듬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에는 뭐 커피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10시 이전 같은 경우는 커피가 굉장히 보약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네. 예. 사실은 사람들이 커피는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0시 이전에 드시면 오히려 잠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10시 이전에 드시게 되면 낮에 몸을 워밍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카페인이 그런가 보죠? 그렇죠. 카페인이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리면 저녁에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커피를 낮 12시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오후 2, 3시에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 카페인이 보통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12시간이 걸려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반감기라고 이제 절반으로 주는 게 한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밤 10시부터는 잠자는 모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시 이후에도 카페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10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닝커피라는 말이 그렇죠. 예, 모닝커피. 예, 그래서 커피도 좀 드시고, 낮에는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가능하면 좀 안정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내 몸의 에너지를 잘 공급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비만 형태에 따라서는 한번 내가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제가 설명해 주실 질환이 많은데 빨리빨리 그럴게요. 이제 이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이제 이명 귀에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소리가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매미 소리가 들린다,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뭐 또 바람 소리,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나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리가 이게 청각을 방해하는 건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청각 신경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귀를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고막 이 바깥까지를 외이라 그러고요. 네. 고막에서 여기 지금 그림이 사실 작아서 그한데 달팽이관 전까지를 중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부터 이 안쪽을 이제 내이라 그러는데, 이 청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달팽이관, 내이에 달팽이관에서 이제 고막에서 진동을 주면 우리가 이제 청소골이라고 뼈가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진동을 증폭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팽이관 속에는 그 청신경이 한 15,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청각세포가 이제 뇌로 전달해 주는데 이 신경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혈이라는 청각세포가 먹고 에너지를 쓸 게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비만하면서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이게 또 청각신경의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유발하는 원인은 이제 나이, 노인성. 그래서 노인성 난청 이명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강한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청신경이 피로해져요. 네,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귀에 염증이 생겨서 또 청신경의 염증을 또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약물, 평소에 많은 약을 먹어서 또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이 화학적인 약이 또 기능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뇌에 어떤 신경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 뇌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이명을 유발하는 그런 청각성 이명이 되겠고, 네. 이제 비청각성이라는 거는 청각신경이 아니라 그 주위의 혈관이나 근육 같은 것들이 네. 좀 뭐 경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나름대로 뭐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주위에 이제 어떤 그 구조물의 문제가 사실은 청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나타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한 85%는 대부분 청신경에 이제 전달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이제 증상은 많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또 예, 말씀대로 증상은 삐소리, 뭐 새소리, 매미소리, 이제 뭐 북소리, 바람소리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막 귀에 난청도 되고요. 어지럽고 또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이제 이 사실은 뭐 병원에서 특별히 또 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기질적으로는 뭐 거기 염증이 있다거나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참 이게 사실은 그렇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병원에서 뚜렷한 이상은 없다 그러고 내 생활은 답답하죠. 네 너무 그렇고 이제 답답하거든요. 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검사는 이제 대표적인 게 청력 검사죠. 청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라든지 혈관 조영서를 해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혈관에 뭐 예를 들어 팽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척두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악관절역에 이제 나름대로 긴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턱관절 디스크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이명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치료법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에서 이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치료는 이제 사실은 좀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짜게 먹으면 이 어쨌든 우리가 염증이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은 정도의 염증은 아니라도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짜게 먹고 하면 이 염증을 다 악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같은 카페인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염증이 있을 때는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더 뭐랄까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것도 특히 이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탄산음료를 필히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탄산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원하니까요. 예, 왜냐하면 또 탄산이 들어가서 위를 한번 이렇게 또 트림이 한번 난다든지 자극을 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가 대부분 냉해요. 예, 그리고 탄산수라는 거는 차지 않으면 탄산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탄산이 물에 저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산수는 다 찰 수밖에 없는데 이 위가 냉한 데다가 찬 걸 먹으면 제가 이제 표현이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은발이 오줌 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데 탄산수를 먹으면 뭔가 트림이 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위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고 이제 흡연도 마찬가지로 이 니코틴이 이런 게 이제 혈액순환에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피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명 중에 우리가 과다한 소음에 노출이 됐을 때 청각신경이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그것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아까 제가 우리 한 분 제가 일상생활의 기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낮에는 많이 움직이고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은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의 70% 이상이 다 엉덩이 허벅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의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서 뭐 가장 이제 추천을 한다면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평소에 좀 배를 당기고 걷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하체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하셔서 어쨌든 귀에 에너지가 잘 공급이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 네, 이제 이명과 관련해서 김경진 네, 선생님이 예. 주셨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뒷머리, 뒷목이랑 네. 귀 뒷바퀴, 또 귀 뒤뼈 네. 뭐 많이 네.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침을 삼키면 귀가 네. 먹먹한 게 네.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침을 삼키면 이제 먹먹한 게 뚫린다 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상태로 좀 있다가 두흥하는 낮은 이명 소리가 10초 정도 났다고 하셨어요. 네, 예. 이런 이명 때문에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저기 뒷목이 아프고 땡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사실은 이비인후과 우리가 다 머리에 있잖아요. 그죠? 눈, 코, 귀 다 네, 머리에 그렇죠. 있죠. 그 에너지가 가는 길이 뭐냐면 뒷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뒷목이 뻣뻣하고 뭉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명이 오든 눈이 건조증이 오든 뭐 코가 또 뭐 잘 알러지 비염이 잘 오든 이게 다 사실은 목 뒤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가는 모든 그 길이 맞거든요. 눈과 코, 귀, 입으로 가는 이 에너지 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이 뭉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녁에 잠을 내가 잘 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잠이 이제 왜 중요하면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잠을 통해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연의 바깥에 어두운 물의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호르몬의 생성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잠을 잘 때 에너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타임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한 서너 시까지가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그 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요? 밤 10시부터 새벽 10시부터. 5시까지가 네. 수면의 골든타임입니다. 네. 그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 주무세요 이러면 잘 잡니다. 한 7, 8시간 잡니다. 새벽 2시부터 뭐 아침 10시까지 잡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자는, 예. 그래서 잠을 자면서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호르몬 생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잠을 한번 조금 체크해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뒷목이 땡기는 건 아까 얘기해서 잠과 정신적인 건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죠. 머리로. 그러면 뒷골이 땡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끌어내리는 방법은 하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생수 하나 들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끌어내리면 좀 목도 부드러워지고 좀 이제 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가 일단 해결이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을 삼키면 막힌 게 뚫어지는 느낌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귀에 보면요. 중이가 그 인후하고 연결된 이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이관이 사실은 귀의 습도라든지 압력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침을 삼키면 그 이관을 통해서 귀가 막힌 걸 뭔가 좀 귀가 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병원 같은 건 안 가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염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만 한번 기본 체크만 해보시고 지금 병원에서 특별히 이 어떤 뭐 기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잘 가도록 네. 목 뒤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잘 주무시고 또 몸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아래로 다운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 목도 풀어지고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명과 관련해서 네. 또 다른 난청이 있죠. 네, 뭐 비슷한데요. 이명, 네. 난청 같이 오는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사촌 같은 건데, 이제 난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이제 난이라 어려울 난자잖아요. 들을 청자 어려울 난이 네. 듣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음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이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웨이, 아까 제가 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막전까지를 웨이라고 그러는데, 웨이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귀지가 또 너무 우리가 파지를 않아서 많아서 또 그런다든지, 또 고막에 손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이염에 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음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신경의 난청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달팽이관에 그 청각신경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든, 또 노인성으로 기능이 떨어지든, 또 많은 소음에 노출이 돼서 피로해졌던,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나타난, 사실은
한 현상이고요. 예, 어쨌든 이런 경우 이제 난청이 있을 경우에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드시면 보청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쓰는데 이제 보청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보청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청기는 소리를 좀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좀 큰 소리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의 도움도 필요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귀 쪽으로 어쨌든 청각신경이든 이쪽으로 에너지가, 내 몸의 에너지가,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몸이 너무 비대하거나 이러면 음식을 조절해서 비만을 줄여야 되고요. 지방을 줄여야 되고, 또 마르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 또 잠을 못 자고 해서 생체 리듬이 깨져서 늘 뒷골이 땡기고 입이 마르고 눈에 충혈되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보니까 내가 하체가 너무 가늘어져 가 있고 상체에 비해서 역삼각형 형태의 어떤 체형을 가지고 이러면 내가 하체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도록 이런 어떤 다양한 생활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난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귀와 연관 있는 게 만성 중이염. 예, 중이염이죠. 이제 중이염이 이제 만성 중이염이 사실은 의외로 이게 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이염이 급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급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방해 환경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곰팡이가 일시적으로 생긴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염증 긁어내고 하면 바로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몸의 문제로 인해서 방에 늘 환기가 안 되고 습하고 이런 환경이 되면 병원에 갔다 오면 괜찮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이제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중이염은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귀에 염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귀를 외이와 중이와 내이로 나누면 중이의 부분은 이제 고막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달팽이관, 그 전까지 그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인후하고 연결되는 이 관이 이게 이관입니다.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이 하나 지금 중이 쪽으로 이렇게 관이 하나 뚫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압력도 조절하고 습기도 이제 조절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염증이 생기면 이제 쉽게 말해 고름 같은 그런 분비물도 나오게 되고요. 또 당연히 이제 염증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들리기도 어려울 거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면은 이 만성 중이염의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제 검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이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이제 또 그거 한 경우는 청력 검사도 하고 또 이제 혹시 다른 그 척두골에 이명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명. 종양 같은 게 혹시 생겨서 네. 또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또 체크하기 위해서 CT 검사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귀에 하는 그런 검사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더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염증이 있을 때는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능적인 얘기하고 몸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방에 곰팡이 있을 때는 곰팡이 닦아내고 팡이제를 뿌려야 돼요. 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거에서만 대부분 사람들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가서 소염 진통제 먹고 또 나름대로 긁어내고 세척하고 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방에 방문을 열어주고 방에 불을 떼주고 환기를 해서 방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내 몸의 어떤 그 기능을 개선하는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제 코로 넘어가기 전에 박봉아 씨 지금 질문인데요. 저는 이명이 있는데요. 이명엔 치료가 안 되나요?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명 이제 검사상에 특별히 이제 아마 우리 박봉아님 또 이비인후과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어떤 문제점은 없고 이제 기능적인 문제 같아요.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몸의 문제가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면 병원에서는 특별히 해줄 거 없고 나는 특별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이 치료가 가능한지를 묻는 당연히 치료가 가능한데 교수님 말씀이 여태까지 해주신 말씀 종합이네요. 그렇죠. 예, 치료가 가능하죠. 치료가 가능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사실은 영양 공급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 에너지 생성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적절하게 낮에도 움직이고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각 귀 쪽으로 잘 가도록 움직여 주고는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잠을 일정하게 자면서 저녁에 수면에 어떤 일정한 패턴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개운 이런 걸 이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단은 좀
그 뭐랄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분명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뭐 네. 확신합니다. 예. 자, 이제 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이게 특히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코가 그렇죠. 가렵고 해서 맞습니다. 알러지 이제. 비염이 많은데 네, 예. 비염도 어떻게 네, 치료가 그렇죠. 되나요? 예, 네.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는 게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조금 환절기 되고 특히 이제 봄에는 꽃가루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요즘 이제 동물 많이 반려견 뭐 네, 동물들을 많이 털이 키우니까 많잖아요. 털이 또 이제 알러지 네. 원인이 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지면 또 찬 기운이 또 이제 원인이 되고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내 코의 점막이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외부의 어떤 인자가 들어왔을 때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내 몸의 문제로 인해서 내 코 점막이든 어떤 여러 가지 코 주위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못하고 이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알러지 비염이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코 막히고 일단은 그렇죠. 막히고 또 재채기. 맑은 콧물, 재채기 이 세 가지가 이제 네. 그리고 또 심하면 막 가려워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유전적인 부분은 또 한 50%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네. 알러지 비염 같은 유전적인 게 있는데 사실 유전적인 거라고 해서 내가 알러지 비염이 있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 몸의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우리 몸의 어떤 저항력이나 에너지가 이 에너지라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 기능이거든요. 그걸 잘 해두면 그런 걸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하고 비록 부모가 그렇다고 해도 자녀분들이 지금 가능성은 50%라고 했지만 생활을 잘하고 일정한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일정한 어떤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걸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적 요인도 많죠. 그렇죠. 환경적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진드기 또 꽃가루 네. 또 이제 뭐 애완동물 그다음에 뭐 지금 외부 환경 찬 바람이라는 이런 거 이제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비염 검사는? 예, 비염 검사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단 들어보죠. 유발 왜 생겼지? 내가 이제 뭐 특별하게 집에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집 주위에 뭐 꽃가루가 네. 있다. 이런 거 이제 어떤 유발 요인 또 환경, 주거 환경 같은 걸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알러지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지 또 부모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한 50%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에 이제 그 면역 관련되는 임뮤노글로불린 E라는 거를 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라든지 여기 다 면역 관련되는 혈액 검사인데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만성적인 비염이 생기면 이 코 점막이 또 두꺼워지거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몰랐는데 이게 자꾸 알러지 비염이 오는 걸 평소에 이제 선천적으로 이 비중격이 또 이렇게 만곡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구부러져 그렇죠. 있다면. 구부러져 있는 네. 거예요.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부러져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수술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비동이 축농증이라 나중에 얘기를 해볼 겁니다만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습도라든지 이런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부비동에 염증이 곰팡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알러지 비염을 더 악화하고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건데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우선 이제 한번 요게 왜 중요하고 왜 이걸 네.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후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기에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이제 대부분 코가 불편하고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돼요. 이제 그렇죠. 네,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성장하는 애들의 얼굴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길어지는 그렇죠. 얼굴. 얼굴 네.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고 특히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것도 이제 자주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입을 자꾸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잇몸이 오히려 돌출이 되고 또 입이 돌출이 되는 이제 그런 얼굴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는 어쨌든 조기에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치료를 하고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생활은 어쨌든 그런 알러지 인자를 피하는 게 이제 우선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집먼지라든지 동물 털이라든지 반려견의 어떤 털이라든지 또 찬 공기, 또 담배 연기, 뭐 화장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또 이제 알러지 유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왜 이제 이게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인이 있는데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이 긴장이 돼요. 그렇죠. 예, 긴장이 되면 에너지는 흐르려면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육이 유연해야지만이 그 속을 타고 이제 에너지가 흐르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꽉 기혈, 막힌 거예요. 그렇죠. 기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모든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록 한의사입니다만은 항생제나 항히스타민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비염이라서. 예, 비염이 있으면 몸에 문제가 있으면 몸의 문제도 개선해야지만 우선의 염증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염증이 자꾸 또 점막을 비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면 이제 애가 자꾸 호흡이나 이런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선 염증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 안에 곰팡이 일단은 방해제로 뿌리고 닦아내야 됩니다. 네. 닦아내면서 일단 몸이 좀 비대하거나 또 저녁에 잠을 설치거나 또 잘 안 먹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네. 이 비염과 관련해서 축농증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바로 지금 얘기할 그러면 겁니다. 이 부비동염, 축농증 얘기 듣고 네, 김조사 씨 네, 조금 대답을 제가 해주시죠. 코멘트 할까요? 네. 축농증. 네, 이제 부비동염이라는 건 뭐냐면 코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 좋은 경우에 아까 알러지 비염으로 콧물도 나오지만 사실은 코에 촉촉하게 어느 정도의 점액이 있고 어느 정도 수분이나 이런 그 습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코 주위에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지금 이게 전두골에도 있고 이 하악골에도 있고 상악골에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동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비동이라 그럽니다. 네. 예. 코의 동굴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동굴이 있으면 습도나 이제 이거 환경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 복잡해요. 네, 인체가. 그렇죠. 네.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릴 때 뭐 습관적으로 코를 자꾸 손을 뭐 후빈다거나 아니면 또 감염이 뭐 그 외에도 또 알러지나 이런 걸로 해서 비염이 생기면 이 염증이 이제 동굴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동굴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농이 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부비동을 축농증이라 그래요. 왜냐면 농이 찼다. 네. 농이 차서 이제 네. 축농증이 생기면 이게 이제 막 머리도 아프고 뭐 코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또 염증이 있으니까 열도 나기도 하고 또 뭐 졸리기도 하고 생활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특히 이제 앞쪽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 이런 게 많이 오고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가 고3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을 본다고 자꾸 이렇게 앞을 숙이잖아요. 네. 예, 이러면서 사실은 의외로 축농증으로서 고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 좀 목을 이렇게 젖혀. 그렇죠. 한 번씩 네.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목을 이렇게 한 번씩 아. 중간에 뭐 우리가 50분 다니든 뭐 네네. 어쨌든 조금 의식적으로 이게 목을 풀어주고 목도 한번 돌려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가 잘 가도록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길을 한번 이렇게 좀 좀 부드럽게 해주고 네. 그걸 하는 게 좋죠. 이제 그런 뭐 지금 얘기대로 두통이라든지 또 코에 냄새도 제대로 못 맡게 되고 또 열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 부비동염의 검사는 어떻게 예, 하나요? 요거는 사실은 엑스레이 찍어봐도 잘 나와요. 아, 나오나요? 예, 엑스레이 네. 찍어봐도 이 부비동이 이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까매야 되죠.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아. 동굴 역할만 하는데 이 농이 차 있으면 이제 희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비동이 이제 희게 이제 이게 차 있으면 이 농이 차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후는 뭐냐면 이 축농증을 내버려 두면 이 염증이 이제 이 부비동 주위의 어떤 구조물, 어떤 신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올라가는 네, 염증을 특히 이제 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농량 같은 네. 게 있는데 농량이 다른 게 아니라 농이 차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머리 쪽으로도 가면 잘못하면 이제 내막염이나 뭐 종양이나 농량이나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사실은 축농증도 조기에 일단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치료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생활에서 네. 손을 어쨌든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코에 자꾸 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한 코에 손을 대지 말도록.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는 그렇게 그렇죠. 주의를 코 속으로나 해야겠네요. 이런 네. 뭐 특히 애들은 이제 코딱지 파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평소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네. 이제 코에 손이 안 가도록 이제 이런 게 좋고 또 이제 생리식염수로 코를 또 씻어주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예. 예, 한방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 치료는
치료를 하더라도 우선 염증을 위해서 항생제나 약약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염증이 잡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의 기혈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데, 한방적인 치료는 이제 실제로 내가 생활만 얘기를 드렸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안 되고 에너지를 생성을 잘 못한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에너지 생성을 잘 하도록 위 기능의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한방 치료예요. 네. 예, 그러면 손발도 원인을 그렇죠. 제거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손발도 따뜻해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에너지 생성이 잘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소화 안 되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특히 머리 같은데 두통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하고 전신적으로 기혈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이런 경우는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 한약이 있어요. 기능들이. 그러면 네. 그 약을 먹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네. 또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고, 그 이유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게 되면 몸속에 저장돼 있던 지방이 이게 이제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 빠지겠네요. 그렇죠.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방이 빠지죠. 네. 예. 구석에 이제 지방이 빠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몸은 엄청 가벼워졌는데 제가 이제 체중이 올라가 보니까 체중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 네. 이렇게 뭐 약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인바디라는 체성분을 해보면 그 사람 지방이 2kg, 3kg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에. 체중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근육이 늘어난 거죠.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그러네요. 바꾸면서 오히려 음식의 패턴을 바꾸고 가면서 근육량은 늘면서 이제 지방은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도 체중은 똑같지만 남들은 빠졌다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1kg가 부피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네. 근육이 1kg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옷도 훨씬 더 옛날 못 입던 옷도 꺼내 입고, 네. 몸은 가벼워지고 슬림해졌는데 실제로 체중은 큰, 그 사실은 나이 들어서는 그러네요. 최고의 네. 성령이고 최고의 사실은 건강 관리를 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약을 쓰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체 비만이라고 해서 기가 위로 뜨고 잠 못 자고 이런 분들은 기운을, 에너지를 우리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성질의 약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하체 물을, 운동? 그렇죠. 네. 하체 운동과 함께 저도 물을 부어주는 거죠. 물을 부어주는, 물의 네. 성질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이게 불이 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오히려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얼굴은 열나고 다리는 시리거든요. 네. 상하가 분리되면, 특히 이제 여자들 갱년기에 그게 많이 오죠. 그게 이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오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써주면 다리는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고 목도 편안해지고 입 마르는 것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변화, 이제 그런 한약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핵심이죠. 네. 이제 코에 우리가 축농증에 쓰는 한약도 바로 코에 집중해 쓰는 약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근본적인 몸의 어떤 변화로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예, 예. 일단 김조사 씨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예, 비만이랑 축농증, 예. 축농증과 비염 이런 질병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유, 그리고 관계가 너무 많죠. 예. 비만하지 않아도 비염이나 축농증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죠. 많죠. 예, 비만하지 맞습니다. 않아도. 이제 네. 비만한 경우는 제가 일단은 비만하면요, 사실은 호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여 살릴 식구가 많잖아요. 네. 지방세포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러면 심장이 부담이 되고 호흡이나 순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코로 에너지가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비만은 굉장히 축농증하고 연관이 굉장히, 축농증이나 비염하고 연관이 많고요. 비만하지 않는데도 축농증이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비만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이 별로 몸에 지방은 많지 않으면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네. 뭐 어떻게 일요일 같은데 뭐 일 없을 땐 낮에까지 자버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잠이 안 와서 뭐 밤에 또 다른 걸, 이런 식으로 생활이 불규칙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호르몬이 마르게 되고 에너지가 상하가 분리가 돼요. 상하가 분리가 되면 아래에 있어야 될 에너지가 다 위로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상하의 균형이라는 건 에너지가 물과 불이 50대 50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잠을 못 자고 생활 리듬이 깨지면 물이 마르면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70이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나 이런 쪽은 자꾸 시리고 차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 위쪽으로는 열이 나면서 뒷골이 땡기고 입이 마르고 눈이 뭐 충혈이 되고 귀에 소리도 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온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코에 에너지가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비만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너지 생성과 에너지 순환과 그다음에 또
그 에너지 어떤 균형이 잘 맞는지를 네. 이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환 중에 마지막 아이고. 인두후염이 있습니다. 예, 아유, 예. 예, 바쁘게 달려왔네요. 네. 예, 인두후염은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감기 생겼을 때 목이 아픈 거죠. 네. 인후염이죠. 그죠? 네.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는 뭐 에너지 몸에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감기가 잘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만하고 이러면 조금만 한절기 되면 감기가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후 쪽으로 평상시에 에너지가 충분히 가서 여기에 대한 그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러는 건데 일종의 후두염이고 목감기죠. 쉽게 표현하면 네.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예, 목감기 이제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요. 이제 이런 경우 증상은 이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이러는데 요즘 내가 요걸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목에 지금 꼭 여기 뭐 염증이 생긴 것 같지 인후에 염증이 네. 생긴 것 같지 목감기 같은데 또 나름대로 뭐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제 지금 밑에 그 붉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위에 있는 위액이 역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식도로 올라오면서 이게 인후로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후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식도염인 경우도 많고 네.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가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목 감기는 뭐 일반 감기 우리가 치료하면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역류성. 예,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또 인후에까지 넘어가게 되면 인후염이 되고요. 네. 또 역류성 식도염도 이 목 앞쪽이 이게 우리가 화끈거리고 뭔가 좀 불편하고 또 네. 이물감이 꼭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식습관 중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될 거는 절대 이제 1차적으로는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죠. 저녁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위하고 식도하고 연결되는 이 괄약근이 늘어져요. 네. 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전에도 물을 마시고 자는 경우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입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물을 먹고 누우면 그 물이 위액이 이제 물에 이제 녹아서 네. 바로 식도로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고 나면 목이 이제 좀 불편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주무시기 한 2시간 전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음식을 급하게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제 급하게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서 위를 소화를 시키는 그 속도가 음식이 들어오거나 소화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음식이 남아있게 되고, 그게 또 이제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눕거나 이러면 또 역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인후두염, 감기, 목감기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에너지 생성을 잘 하고 비만 관리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지만 치료법을 좀 예. 뭐 치료법은 어쨌든 목에 염증이 안 생기려면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을 또 많이 먹는 것도 우리가 구강 이 인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밑에 붉은 글씨로 자극적인 음식이나 취침 2시간 전에는 이게 이제 인후두염이 역류성, 위액이 역류돼서 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이런 때도 항생제나 이런 걸 이제 비록 제가 한의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염증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여기 이제 먹어서 바로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내 몸이 지금 기혈의 공급이 문제가 있구나, 면역력이나 저항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교수님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비만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눈, 코, 귀, 뭐 인후까지 다 이런 염증이 오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에너지 공급 얘기를 했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내가 봤을 때 좀 전신 비만이다. 이러면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네. 내 위를 줄여야 되겠다.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다는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네. 생활에서. 점점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의 접시에 밥, 반찬을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먹듯이 그렇게 한 접시 한번 담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총량을요? 그렇죠. 총량을. 네. 그러면서 총량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총량을 줄이게 되면 한 2개월 이후부터는 위가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내 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걷기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비만 관리하는 거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특히 전신 비만 환자들은 음식 줄이는 걸 우선으로 해야지, 아, 내 뚱뚱하니까 운동해야 되겠다고 무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이게 보행은 괜찮은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중력이 관절에 무리를 주면서 사실은 관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음식을 줄이는 걸 더 우선을 해서 조금 몸이 슬림해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그 순서를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손발이 가는 거 말았으면서도 배가 나왔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근육의 문제입니다. 예,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만하다고 해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단백질 위주의 네. 두부, 콩, 계란, 생선, 요런 뭐 기름기 없는 고기 이런 위주의 음식을 중간중간에 간식으로라도 단백질 간식으로도 드시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찬 거나 밀가루 음식은 제가 피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엔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저금 연료를 넣으면 안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찬 거나 밀가루 밀가루. 음식. 특히 이제 과일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네. 그것도 찬 거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게 되면 내 에너지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 찬 거를 데워서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데 필요 없이 또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익혀서 먹고 좀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인, 내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내가 하체가 좀 가늘고 상체가 좀 네. 비대해지는 이런 경우는 어쨌든 기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면 하체가 보강이 되면서 몸이 이쁜 균형 있는 몸이 되거든요. 이제 하체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가장 첫째가 잠이에요. 네. 잠을 못 자면 기운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생성이 안 돼, 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아까 골든타임 제가 10시부터 5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을 좀 어쨌든 주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는 하체 운동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과 물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르몬이 부족하고 몸이 좀 마르고 이런 하체가 참 강한 분들은 자꾸 기가 뜨면서 성질도 급해지고 조금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물을 조금씩 입에 화날 때는 물을 입에 조금씩 이렇게 머금으면서 이제 물을 네. 부어주면 이게 조금 에너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얻었으니까 네, 이제 화가 그렇게 나실 정리를 때는 물을 드시고 화를 가라앉히시라. 예, 계단을 오르시면 네. 예, 오늘 에너지가 여러 내려가요. 가지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네. 마련을 해서 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오늘 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비만센터의 이재동 학장님 모시고 비만과 또 이비인 후 질환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